안녕하세요. 조은정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6년 1회, 2회, 그리고 4회까지 모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 2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고산수식 정원이 나왔는데요. 정원의 요소와 상징적인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나무가 폭포이고, 두 번째 연못 바다, 세 번째 막물의 물, 네 번째 바위 산봉우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고산수식 정원의 요소들은 크게 물을 제외하고 썼습니다. 물을 제외하고 돌, 바위죠. 그리고 막모래, 그리고 나무, 수목, 예. 이것이 고산수식 정원의 요소 세 가지였고요. 물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못은 틀리고요. 보시면 일단 왕모래를 전반적으로 깔아서 이것을 물의 요소 또는 바다, 물결 이런 것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수목은 산을 표현을 했습니다. 예. 산 또는 산봉우리, 예.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돌은 그 폭포나 섬, 배 등을 이런 것 등을 돌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맞는 내용은 왕모래입니다. 왕모래가 바다, 물의 요소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6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국 식민지 개척을 통한 유럽 각국의 다양한 사유지 중심의 정원 양식이 공공적인 성격으로 전환되는 계기에 영향을 끼친 것은, 유럽의 사유지 중심 정원이 공공적 성격으로 전환되는 계기,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보시면 비크니드 파크라고 책에는 비크니드 파크라고 적혀 있는데, 같은 뜻이겠죠. 버컨헤드, 비크니드, 읽기에 따라서 4번이 되겠고요. 영국의 사유지를 시민에게 개방하기 시작해서 근대 공원의 개념이 생기는데, 비크니드 파크가 시민의 힘으로 최초로 설립된 공원이라고 했었고요. 이것의 영향으로 후에 미국의 센트럴 파크가 조성되었다고 했었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토우 정원 그리고 스토어헤드 정원은 영국의 자연 풍경식 정원으로요. 이 전에 정원 양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르빅 공투 또한 유명한데 프랑스의 평면 기하학식 정원의 대표적인 정원이죠. 네, 다음 문제 11번 보시겠습니다. 시설지역 내부의 포장지역에도 무엇을 이용하여 낙엽성 교목을 식재하면 여름에 그늘을 만들 수 있다. 시설지역 내부 포장지역에 어떤 것을 이용해서 교목을 식재할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는 수목보호대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로수 등지 같은데 보도블록 포장이 있죠. 보도블록 포장이 있고 한쪽에는 가로수를 심고자 할 때는 수목보호대가 같이, 보도블록 사이에는 포장지역일 때는 수목보호대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되죠. 여기에 뭐 주물로 이용해서 그 무늬를 넣는다거나 각 구청 이런 거에 표시를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장식을 된 그런 수목보호대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이런 시설물이 포장지역 안에 교목을 식재할 수 있게 하면 시설물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1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존의 레크리에이션 참여 기회에 참여 또는 소비하고 있는 수요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레크리에이션 계획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기존의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수요입니다. 이미 알려진 그런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레크리에이션 기회에 참여 또는 소비하고 있는 알려진 수요, 표출된 수요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해설로 같이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레미콘 규격이 25-210-12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A, B, C의 순서에 의미가 맞는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레미콘이란 레디믹스드 콘크리트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섞어가면서 이동하는 그 차를 말하는 것이죠.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그래서 이 레디믹스드 콘크리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규격을 표시하는 것이겠죠. 보시면 첫 번째부터 굵은 골재 최대치수, A는 굵은 골재 최대치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압축 강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은 슬럼프 값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25 다시 210 다시 12 이것은 굵은 골재 최대치수가 25mm 그리고 압축 강도가 210kg per kg 중 per 제곱센치. 예. 그 다음에 슬럼프 값이 12cm인 것을 말합니다. 뒤에 그 단위는 생략되어 있죠. 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표시해서 레미콘의 규격을 표시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적합한 열 가소성 수지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보기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페놀 수지, 2번 염화 비닐 수지, 다른 말로 PVC라고 하죠. 그 다음 멜라민 수지, 에폭시 수지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열 가소성 수지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답이 염화 비닐밖에 없습니다. 예, 페놀, 멜라민, 에폭시는 열 경화성 수지로서 단단한 또는 온도에 강한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강도, 전기전염성, 내약품성이 양호하고 가소제에 의하여 유형 고무와 같은 품질이 되며 고온, 저온에 약하다라고 써 있죠. 고온과 저온에 약한 것은 열 가소성 수지의 특징입니다. 열 경화성은 고온, 저온, 온도에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닥용 타일, 시트, 조인트 재료, 파이프, 접착제, 도료 등이 주 용도이다. 파이프 재료로 적용해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용하고요. 염화 비닐 수지 주로 간단한 성형품, 파이프, 비닐 이런 종류로 이용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30번 보시겠습니다. 묵은 콘크리트와 비교한 철근 콘크리트의 특성으로 맞는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묵은 콘크리트란 콘크리트를 골재만으로, 골재랑 시멘트 풀만으로 조성하는 것이고, 철근 콘크리트는 그 속에 와이어 메쉬를 보강하는 것이죠.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 기간이 짧다. 철근 콘크리트가 묵은 콘크리트보다는 공사 기간이 길게 됩니다. 철근을 더 보완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소요된다.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그 강도를 보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근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게 본다면 유지관리비가 더 적게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맞는 것이고, 세 번째, 철근 사용의 주목적은 압축 강도 보완이라고 써 있는데, 강도를 보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의 강도가 있는데 압축 강도가 아니라 주로 인장 강도의 보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도의 종류는 몇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압축 강도는 재료의 내부 쪽으로 향하는 힘에 대한 강도로서 주로 콘크리트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압축 강도에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의 단점은 인장 강도에는 약하다는 것이죠. 인장 강도라는 것은 재료의 바깥쪽으로 향하는 힘, 그러니까 찢어짐 이런 것 등에 대한 힘에 견디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인장 강도가 콘크리트는 약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안에 용접 철망을 넣게 되면 인장 강도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장 강도의 보완이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 가설공사인 거푸집 공사가 필요 없고 시공이 간단하다. 그렇지 않죠. 철근을 넣건 묵은으로 하건 거푸집 공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가 시공이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3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담초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틀린 설명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골담초라는 것은 그만큼 뼈에 좋다는 뜻의 풀이라고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은 아니고 목질로 자라긴 하는데 뼈에 많이 쓰는 약재로 썼기 때문에 골담초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네, 1번 콩과 식물이다. 예, 골담초는 뿌리옥 박테리아를 가지는 콩과 식물이 맞고요. 그래서 그 척박지 이런 곳에도 잘 자랍니다. 토박지라고 나왔는데 척박지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콩과 식물과 같이. 그 다음 꽃은 5월에 피고 단생한다. 꽃이 하나씩 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3번 보시면 성장이 느리고 덩이뿌리로 위로 자란다. 골담초는 낙엽 화력 관목으로요. 위로 자라기는 하는데 덩이뿌리는 아니고요. 일단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41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농약 제재의 분류 중 분재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제재 분류로 했을 때에는 분재 말고도 입제, 액제, 혼증제 등이 있겠습니다. 분재라고 하는 것은 가루, 입제는 알갱이, 액제는 액체 성분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분재, 가루 성분일 때 잔효성이 유제에 비해서 짧다. 맞는 얘기죠. 유제나 액제 이런 것에 비해서 분재는 가루 날림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고착성 또는 잔효성이 떨어집니다. 네, 맞는 얘기고요. 작물에 대한 고착성이 우수하다. 틀린 얘기죠. 고착성, 잔효성 등이 분재는 떨어질 수 있다. 이고요. 유효성분 농도가 1에서 5%인 것이 많고 유효성분을 고체 증량제와 소량의 보조제를 혼합 분쇄한 미분말을 말한다. 입니다. 네, 다음 문제 46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 나무의 가지에 기생하면 그 부위가 국소적으로 이상 비대한다. 부분적으로 이상 비대증이 나타나고요. 기생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기생당한 부위의 윗부분은 위축이죠. 위축되면서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나무 가지에서 이런 식으로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그 기생해서 발생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이상 비대증이 나타나고 이 위쪽으로는 위축되면서 말라 죽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참나무류에 가장 큰 피해를 주며 팽나무, 물오리나무, 자작나무, 밤나무 등의 하엽새도 많이 기생한다. 이 중에서 맞는 것은 겨우살이입니다. 기생식물의 하나인데요. 특히 참나무류에 잘 기생하고요. 국소적으로 이상비대증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아니 줄기가 이렇게 굵어진다는 그런 현상이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머리채처럼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자라게 되죠. 그 위쪽으로. 겨우살이라고 사진을 한번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생식물의 한 종류이다. 네, 다음 문제 51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에서 텃파기 할 양이 100세제곱미터, 되메우기 양이 70세제곱미터일 때 실질적인 잔토 처리량은 그렇다면 보시면 잔토 처리량은 텃파기 양에서 되메우기 양을 뺀 것이 될 겁니다. 그러면 텃파기 이 양을 파낸 양이겠죠. 여기서 기초를 묻고 나머지 부분을 되메우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텃파기 양 빼기 되메우기가 여기 남은 흙 양이 되겠습니다. 요게 잔토 처리량이 될 텐데요. 이 잔토 처리량은 흐트러진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L값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00에서 70을 빼게 되면 30세제곱미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양이 흐트러진 양일 것이기 때문에 33세제곱미터가 가장 가깝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설명 가로 안에 적합한 것은 무엇이란 지질 지표면을 이루는 흙으로 지표면을 이루는 흙이라고 하죠. 유기물과 토양 미생물이 풍부한 유기물층과 용탈층 등을 포함한 포층 토양을 말한다. 유기물층과 용탈층이 같이 있었던 가장 위층을 표토라고 했었죠. 네, 표층 토양의 표토입니다. 네, 다음 문제 57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콘크리트 공사에 있어서 거푸집에 작용하는 층압의 증가 요인 물어봤는데요. 이 앞에서 몇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압의 증가 요인 보시면 빠르게 부어 넣을수록 그리고
빠르게 부어 넣어서 빠르게 굳을수록, 예, 그리고 슬럼프가 클수록은 그만큼 단단하다는 얘기, 슬럼프가 크다는 얘기는 무르다는 얘기죠. 예, 무르다는 얘기인데 무를수록 더 증가합니다. 그렇죠. 무를수록 증가합니다. 많이 다져 넣을수록 치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 맞는 얘기고, 빈 배합, 압력이 커지기 때문이고요. 빈 배합일 경우는 치갑이 감소하는데요. 빈 배합이란 그 시멘트의 양을 적게 하는 배합입니다. 부배합은 많이 하는 배합, 빈 배합은 적게 넣는 배합인데, 빈 배합일수록 치갑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9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설명하는 특징의 건설 장비는 첫 번째, 기동성이 뛰어나고, 기동성이 뛰어난 것은 일단 건설 장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무한 궤도식이 있고 차륜식이 있습니다. 예, 무한 궤도식은 그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탱크 아시죠? 예, 탱크 바퀴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륜식이 자동차 바퀴인데 큰 자동차 바퀴, 예,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차륜식이 이동성은 훨씬 좋습니다. 기동성이 훨씬 뛰어나고, 그래도 무한궤도식은 기동성은 별로 뛰어나지 못하지만 연약 지반이라든지 뭐 수중이라든지 이런 험난한 지형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동성이 뛰어난 것 일단 차륜식의 형태라는 것이고요. 대형목의 이식과 자연석의 운반, 놓기, 쌓기 이런 것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 기계가 서 있는 지반보다 낮은 곳에 굴착이 좋다. 보시면 낮은 곳에 굴착이라고 하는 것은 삽이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생겨서 기계에서 지면 아래를 파낸다는 것이고요. 파는 힘이 강력하고 비교적 경질 지반, 단단한 지반은 경질 지반이라고 합니다. 연질 지반이 무른 지반이고요. 드래그 쇼벨이라고도 한다. 보시면 드래그 쇼벨이라고 불리우는 것, 백호우가 답이겠죠. 백호우가 조경공사에는 가장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랑치기 또는 식혈공사 이런 거에 주로 많이 쓰이겠고요. 보시면 로더는 그 적재 운반 기계입니다. 골재를 싣거나 옮기거나 하는 것이고요. 덤프트럭 운반 기계가 되겠죠. 불도저, 이거는 정지, 또는 굴착할 수 있지만, 깊은 그런 지반이나 경질 지반은 그 효율적이지 못하고요. 답은 백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2016년 2회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스페인 정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스페인 정원 자주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규모가 웅장하다. 이거 몇 번 나왔었죠. 스페인 정원은 무슨 식? 중정식입니다. 중정식은 주로 건물에 둘러싸여져 있는 방형의 공간에 제한적으로 만들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규모가 웅장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떤 이탈리아나 프랑스식의 규모가 웅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 내에 자경전의 꽃담, 벽화 문양에 표현되지 않은 식물은, 이 자경전 꽃담이, 또 최근에 관광 그 상품으로 높게 가치가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자경전의 꽃담 주로 아녀자들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산을 의미하는 그런 문양 또는 부귀영화, 만수무강 이런 것을 상징하는 무늬를 넣었는데요. 다산을 의미하는 석류 있었고요. 그리고 절개를 상징하는 매화와 그리고 국화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수유로는 여기서는 거리가 먼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경전 꽃담 같은 것은 한 번씩 검색해서 어떤 무늬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17번 보시겠습니다. 건설재료의 골재의 단면 표시 중 잡석을 나타낸 것은, 보시면 잡석을 나타낸 것은요, 1번이 잡석 그 기호가 되겠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좀 비틀어지게 나오는, 여기서 사각형에서 육각형 정도가
육각형에서 사각형 모양 이런 게 살짝 기울어져서 또는 이건 똑바르게 세워진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석을 표현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2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건설용 재료는 첫 번째, 갈라진 목재 틈을 메우는 정형 실링제이다. 실링제라고 했는데요. 채움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채움제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성보건력이라고 써 있는데 탄성보건력입니다. 탄성보건력이 적거나 거의 없다. 이런 탄성의 재료는 아니라는 뜻이고요. 일정 압력을 받는 셰시의 접합부 쿠션 겸 실링제로 사용되었다인데요. 이 중에서 실링제, 채움제 이런 것은 퍼티라고 했습니다. 특히 갈라진 목재 틈을 메우는 재료라고 했었죠. 프라이머 같은 것은 어떠한 그 도장을 하기 전에 전 처리를 하는 것을 프라이머라고 합니다. 도장 전에 처리하는 그런 도장 재료의 종류이고요. 프라이머라고 하고요. 그리고 석고 이런 것들은 채움제로서는 조금 부적당하겠죠. 답은 퍼티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용 재료의 특징 설명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용 재료의 특징 설명 틀린 보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미장 재료, 구조재의 부족한 요소를 감추고 외벽을 아름답게 나타내주는 것 맞죠? 플라스틱, 합성수지의 가소제, 채움제, 안정제, 착색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성형한 고분자 물질이고요. 역청 재료, 최근에 환경조형물이나 안내판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입체적 벽면 구성이나 특수지역의 바닥 포장재료 사용. 역청 재료는 그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황화탄소에 녹는 물질로 그 아스팔트의 주 재료가 되는 그 끈덕지고 까만 그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콜타르라든지 아스팔트 같은 것을 역청 재료라고 하는데 틀린 설명이죠. 여기 설명은 플라스틱에 대한 설명이고요. 역청 재료는 냄새나 미관상 좋지가 않아서 바닥 포장재, 안내판, 조형물 이런 것에는 쓰이기가 부적당하죠. 틀린 답이고요. 도장 재료 보시면 구조재의 내식성, 방부성, 내마멸성, 방수성, 방습성, 강도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구조적인 그런 장점을 높이기 위한 것이 맞고요. 광택 등 미관은 부수적인 효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네, 다음 문제 29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주 재료가 역청 재료인 것이 아스팔트이죠. 보시면 1번부터 아스팔트의 연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신도라고 한다. 보시면 무르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신도라고 하는 그 한자어로 쓰기 때문에 신도라는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침입도는 아스팔트의 콘시스턴시, 반죽 질기죠를 임의 관입 저항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몇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침입도로 아스팔트의 양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죽의 질기, 콘시스턴시를 침입도, 찔러서 얼만큼 관입 저항하는가 이런 식으로 재서 평가할 수 있다. 양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아스팔트에는 명확한 융점이 있으며 온도가 상승하는 데 따라 연화하여 액상이 된다. 보시면 아스팔트는 명확한 융점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고 연화 변형됩니다. 그래서 연화 변형이 시작되는 온도를 연화점이라고 하는데요. 융점이라고 하는 것은 녹는 점을 말하는데 녹는 점이라고 하지 않고 점점 연화 변형되기 때문에 연화가 시작되는 온도를 연화점이라고 해서 연화점만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4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양수에 해당하는 수종은 양수라고 하는 것은 빛의 요구도가 높은 수종을 말하는데요. 주로 꽃보기 식물이거나 아니면 빨리 자라는 수종들 이런 것들이 빛의 요구도가 높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일본 이깔나무, 두 번째 조록사리, 세 번째 칡나무, 네 번째 사철나무인데요. 일단 사철나무와 칡나무는 상록 화렵 그 관목으로서
잎이 아주 진하고 두꺼운 편입니다. 이런 것들은 음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해두시고요. 초록쌀이 같은 것도 쌀이나무는 콩과식물로 척박지에 잘 자라고요. 그렇게 양수의 성질은 아니고 음사면 이런 데 많이 자랍니다. 그 다음 1번 일본 이깔나무가 대표적인 양수가 되겠는데요. 위로 아주 길게 높이 빨리 크는 그런 수종입니다. 생장 속도가 아주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요구도도 아주 큽니다. 잎색이 아주 연한 연두빛의 경향이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40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능소화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낙엽, 화렵, 덩굴성이다. 맞고요. 잎은 어긋나며 뒷면에 털이 있다. 이 부분에서 틀린데요. 어긋나는 것을 호생이라고 했는데 호생이 아닌 대생입니다. 예, 마주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마주나기로 자라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나팔 모양, 나팔꽃 비슷한 모양인데 주황색으로 화려하게 꽃이 피면서 여름에 7, 8월에 개화합니다. 동양적인 정원, 사찰 등의 관상용으로 좋다고 동양 정원에 많이 쓰였었는데요. 그 어사화라고 해서 어사들이 쓰는 모자 위에 이렇게 꽃이 달려 있죠. 그 꽃이 능소화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5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 중 수림지 관리에서 그 필요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보시면 첫 번째 시비, 두 번째 하해, 세 번째 재벌, 네 번째 병충해 방제인데요. 수림지라고 하는 것은 숲을 우거지게 관리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숲을 우거지게 관리하는 곳에서는 주로 시비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꽃을 본다거나 아니면 열매를 보아야 된다거나 이런 것 경우에서는 할 수 있지만 수림지 관리에서는 필요치 않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에는 풀베기, 제초 작업을 말하는 거고요. 재벌, 이것은 산림 감벌의 용어고요. 네 번째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은 방제는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 10위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46번 보시겠습니다. 파종 공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보시면 종자, 비료, 파이버, 섬유소입니다. 침식 방지제 등 물과 교반하여 펌프로 살포 녹화한다. 비탈 기울기가 급하고 토양 조건이 열악한 급경사지에 기계와 기구를 이용해서 파종한다. 이것은 보시면 종자 분사 파종공 혹은 하이드로 시딩이라고 종자 뿜어 붙이기 공법이라고 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용어가 다르게 나왔죠. 종자 분사 파종공이라고 나왔습니다. 비료, 섬유소, 종자 이런 것들을 급경사지에 뿜어서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로 시더 이런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52번 보시겠습니다. 내구성과 내마멸성이 좋아. 일단 파손된 곳은 보수가 어려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구성과 내마멸성이 좋지만이겠죠. 좋지만 일단 파손된 곳은 보수가 어렵다. 어떤 포장일까요? 보시면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내구성이 우수하지만 파손된 곳은 보수가 어렵고 유지관리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음매가 관자라고 합니다. 관자 라고 해서 그 콘크리트 포장도 이음매 줄눈이 있습니다. 줄눈이 있는데 수축 팽창하는 것에 대비하여 여기 줄눈을 뭐 체험제로 채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커팅해서 따로 잘라 놓는 그런 처리를 하는데요. 신축줄눈, 수축줄눈 중에서 이렇게 이음매 관자를 넣는 것은 신축줄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있고 밑에 잡석 다짐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4번 보시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마지막으로 행하는 작업은 건설공사 시공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시공이 되는 것이 식재공사였는데요. 이것은 생물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먼저 할 수는 없겠고요. 터닦기가 가장 먼저가 되겠죠. 땅고르기를 하고 거기에 지하, 배설물, 급배수, 호환공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시설물 공사가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식재공사, 살아있는 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8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옹벽 자체의 자중으로 소압에 저항하는 옹벽의 종류는
옹벽의 종류는 크게 세 개가 있었는데요. 중력식, 그리고 반중력식, 아, 캔틸레버식, 그리고 부벽식 이런 것들이 있었죠. 앞에 벽을 덧대는. 네. 보시면 중력식이 자중을 자체를 크게 해서 토합에 견뎌내는 그런 형태였고요. 낮은 그런 옹벽에 사용한다고 했었죠. 자중으로 하는 것은 중력식이 답이었고요. L형이나 역티형은 접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캔틸레버식이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부벽식으로 옹벽 앞에 부벽을 덧대어서 또는 뒤쪽에 덧대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세 가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제 2016년 사회 기출문제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부터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영국 튜터 왕조에서 유행했던 화단으로 정형식 화단이죠. 낮게 깎은 회양목 등으로 화단을 여러가지 기하학적 문양으로 구획짓는 것은, 보시면 화단을 낮게 깎은 회양목으로 구획지어서 구획지어서 그 안에는 초알을 심고 정형식으로 대칭 같은 방법으로 조성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매듭 화단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넛 가든이라고 했었죠. 기식화단, 카펫화단, 경제화단도 용어를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0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관 요소 중 높은 지각 강도와 낮은 지각 강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지각 강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얼만큼 빨리 잘 띄는가 이것입니다. 지각 강도가 높은 것이 눈에 빨리 잘 띄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수직적인 요소 또는 움직이는 상태, 또는 보시면 거친 질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높은 지각 강도 수평선, 일단 여기서 수평선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직선이 더욱 높은 지각 강도를 가집니다. 사선이 더욱 높은 지각 강도를 가집니다. 수평선보다는. 그래서 1번이 잘못된 답이고요. 높은 지각 강도가 따뜻한 색채, 그리고 움직이는 상태, 거친 질감이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1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정에 의하여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거리가 먼 것. 1번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죠? 공원녹지의 보전, 확충, 관리, 이용을 위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맞고요. 세 번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과 부합되어야 하고,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의 부분별 계획과 조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 네 번째, 체계적 독립적으로 자연환경의 유지 관리와 여가 활동의 장은 분리 형성하여 인간으로부터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적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최근에는 자연환경의 유지 관리와 여가 활동의 장 이런 것을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고요. 제한적 연결망을 구축한다. 이것은 최근 추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17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정투상도의 입체를 골라라 했는데요. 지금 이 정투상도는 모양을 보시면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이겠죠. 평면도. 그리고 이것이 정면도가 되겠죠. 정면도. 이쪽이 오른쪽에서 바라본 그림이 되겠죠. 오른쪽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측면도 가 되겠습니다. 삼각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사분면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물체를 3사분면에 있다고 가정하고서 본 것으로 우측면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1사분면에 있다고 가정한 것은 일각법이라고 보게 되는데, 일각법이라고 하는데 좌측면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측면도가 나타나는 삼각법에 의한 그런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런데 그 입체 모양을 골라라 했습니다.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과 같다면 이렇게 위쪽만 니은자로 파져 있는, 한쪽만 니은자로 파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면도에서는 다 점선이기 때문에 파져 있는 부분은 없고 뒤쪽에서 파져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도에서는 파져 있는 부분이 없는 그림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오른쪽 윗부분만 파져 있겠죠. 예, 이런 평면도가 나타나고요. 우측 면도는 H 모양과 비슷한 평면도가 나타나는데 요 H 단면이 여기서 나타나고 뒤에 있는 파여 있는 부분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쪽 안쪽으로 나타나서 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보시겠습니다. 건설 재료 단면의 경계 표시 기호 중 지반면을 나타낸 것은 보시면 지면을 나타낼 때 보통 세 줄씩 이렇게 사선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25번 보시겠습니다. 조경에서 사용되는 건설 재료 중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콘크리트. 1번 압축 강도가 크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인장 강도와 힘 강도가 일단 1번이 답이겠네요.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압축 강도가 크다가 답입니다. 인장 강도와 힘 강도가 크다. 인장 강도와 힘 강도는 낮은 편입니다. 인장 강도가 낮기 때문에 철근을 보완한다고 했었죠. 예. 자체 무게가 적지 않죠. 커서 크고 모양 변경이 어렵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의 양보를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공하고 나서 나중에 다 양생이 끝나고 나야 품질의 양보가 조사가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2번 보시겠습니다. 줄기가 아래로 늘어지는 생김새의 수간을 가진 나무의 모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첫 번째 쌍간인데요. 쌍간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가 양쪽으로 두 개가 곧게 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굵기로 나는 것을 쌍간이라고 하고요. 다간은 여러 개 다발로 줄기가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간은 하나의 줄기가 곧게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현해가 줄기가 아래로 늘어지는 요 그림과 같은 이렇게 점점 지면 아래로까지 늘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39번 보시겠습니다. 수목식재에 가장 적합한 토양의 구성비를 물어봤는데요. 구성비가 토양 대 수분 대 공기의 순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양 대 수분 대 공기의 순서 구성 비율로는 50대 반씩 25대 25가 가장 적합하다고 했었고요. 고체, 액체, 기체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이 고체 50%를 고상이라고 하면서 고상을 유기물과 광물질과 유기물로 나누기도 합니다. 광물질 45%, 유기물 5% 이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점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4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목의 잎 조직 중 가스 교환을 주로 하는 곳은 잎의 조직 중에서 이거는 현미경적 상태의 조직을 얘기하는데요. 책상 조직 이런 것들은 그 표피 안쪽에 있는 그런 조직을 빽빽하게 세포가 이루어져 있는 조직을 말하고요. 엽록체, 엽록소가 있는 그런 세포를 엽록체라고 하죠. 주로 광합성을 하는 곳이 되겠죠. 가스 교환을 하는 곳은 기공이 되겠습니다. 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변 세포가 두 개가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이 수축 팽창을 하면서 요 사이에 구멍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공변 세포 두 개가 한 쌍으로 수축 팽창하면서 열렸다 닫히는 요 구멍을 기공이라고 하는데 기공이 열려서 기체의 교환이 일어납니다. 가스 교환. 그래서 기체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기공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증산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증산작용. 기공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난다. 그 조직은 잎에 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4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멀칭 재료가 나왔는데요. 어떤 덮는
지표면을 덮어주는 재료를 모두 통칭해서 멀칭 재료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유기질, 광물질, 합성 재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합성 재료 같은 것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비닐 같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유기질 멀칭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볏짚, 두 번째 마사, 세 번째 우드칩, 네 번째 톱밥인데요. 볏짚, 우드칩, 톱밥 같은 것은 어떤 수목이나 이런 살아있는 생물로부터 나온 유기질 멀칭 재료가 맞는데, 마사는 광물질, 암석의 성분인 무기질 성분이기 때문에 유기질 멀칭 재료는 아닙니다. 무기질 성분이라서 답은 마사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55번 보시겠습니다. 축척 500분의 1 도면의 단위 면적이 10제곱미터인 것을 이용하여 축척 1000분의 1 도면의 단위 면적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그러면 500분의 1 도면에서 이 10제곱미터였던 것을 1000분의 1 도면으로 가져가면 면적이 얼만큼 되겠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 길이가 2배씩 됐습니다. 길이가 2배 되기 때문에 면적은 4배가 될 것인데요. 22배가 아니라 면적상 2배 곱하기 2배가 된다는 것이죠. 길이가 2배, 길이가 2배 되기 때문에 2배, 2배 된 4배로 됩니다. 면적은. 그래서 4배인 40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네, 이거 문제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해설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56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 정지 작업 시 일정한 장소에 흙을 쌓아 일정한 높이를 만드는 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흙을 쌓는 일을 성토라고 했습니다. 답은 성토가 되겠고요. 그러면 거꾸로 흙을 깎는 일은 절토라고 하고요. 흙을 가지고 오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을 쌓았는데 내가 원하는 높이가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흙을 더 가지고 와서 쌓아야겠죠. 가지고 오는 일은 객토라고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답은 일단 쌓는 일 성토입니다. 네, 다음 문제 57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녹화용 방수층 및 방근층. 방근층은 뿌리가 침입하지 않게 하는 그런 층을 말하는데요. 바탕체의 거동에 의한 방수층의 파손 요인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어떤 바탕체가 거동이 움직여서 방수층이 파손되는 요인의 해결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거동, 흡수 절연층의 구성, 이것은 움직임을 흡수하는 그런 절연층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방수층 위에 플라스틱의 배수판을 설치한다. 배수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방수층이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2번이 답이 되겠고요. 합성 고분자재, 금속계 또는 복합계 재료를 사용한다. 이런 플라스틱 재료 등을 사용한다. 그 중에서도 금속계를 섞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 강도가 높아지겠죠. 네 번째, 콘크리트 등 바탕체가 온도 및 진동에 의한 거동 시 방수층 파손이 없을 것. 이것도 뭐 해결 방법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59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변의 디딤돌 놓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행에 적합하도록 지면과 수평으로 배치한다. 이것은 수변에 놓는 돌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면과 일치하도록 진검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검돌의 상단은 수면보다 일치하기가 아니라 15cm 정도 높게 배치하는 것이 좋다고 평행하게 수평 방향으로 놓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으로 3번 디딤돌 및 진검돌의 장축은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배치한다.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고 본다면 진검돌을 배치할 때 이렇게 배치하진 않죠. 두 번째 그림처럼. 이거는 장축이 그 진행 방향에 일치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장축이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된 것인데요. 1번처럼 장축이 진행 방향에는 직각의 방향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네 번째, 물순환 및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투수지역에서는 가벼운 디딤돌을 주로 사용한다. 투수지역, 물이 흐르는 지역이죠. 물이 통하는 그런 지역에서 가벼운 돌을 사용하면 좀 더 위험할 수 있겠죠. 네 번째가 가장 틀린 답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조경기능사 기출문제 모두 살펴보셨는데요. 저와는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위주로 같이 살펴보았고요. 꼭 수험생들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숙지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